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듣는 기준금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기준금리 기사를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함께 배워봅시다.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받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에요. 이 금리가 시장 전체 금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를 물의 수위에 비유해 볼까요? 댐의 수문을 조절하듯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로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수문을 열면 물이 많이 흐르듯 금리를 내리면 돈이 많이 풀리고, 수문을 닫으면 물이 적게 흐르듯 금리를 올리면 돈이 조여들죠. 이렇게 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8회 정기적으로 모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여러 증상을 보고 처방을 내리듯 경제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2026년 1월 현재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가장 먼저 콜금리가 움직입니다. 콜금리는 금융기관끼리 초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의 금리예요. 기준금리 변동은 즉시 콜금리에 반영되고 이어서 채권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순으로 파급됩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말이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면 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합니다. 대출이자가 오르고 예금이자도 오르죠.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에서 3.75%로 0.25%p 오르면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간 75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대출금리도 낮춥니다. 기업이나 가게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투자나 소비를 늘리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금리 경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모든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단기 시장금리부터 장기 채권금리까지 줄줄이 오르죠. 이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만듭니다.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생활 예시를 들어볼게요. 2024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총 100bp 1.0%p 인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4년 10월에 2억 원 대출을 연 4.5% 금리로 받았다면 2026년 1월에는 대략 연 3.5%로 낮아졌을 거예요. 연간 2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셈이죠. 예금자 입장에서도 살펴봅시다. 기준금리가 2.5%일 때 정기예금 금리가 3.2% 정도라면 1억 원을 1년간 예치하면 32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1.5%로 내려가면 예금금리도 2.2% 정도로 떨어져 220만 원만 받게 되죠. 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5억 원 아파트를 3억 원 대출받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금리가 4.0%일 때 30년 원리 금균 등상한 기준 월 납입액은 약 143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3.0%로 내려가면 월 126만 원으로 17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30년이면 6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이제 환율 경로를 알아봅시다. 다른 국가들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만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원화 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져 해외 자본이 유입됩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죠. 한 달러당 1,300원에서 1,250원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환율 변동은 수출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하여 수입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삼성 스마트폰이 환율 1,300원일 때는 130만 원이지만 1,250원이면 125만 원이 되어 해외에서 더 비싸 보이죠. 물가 안정이 기준금리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예요. 2026년 전망에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2.1%, 근원 물가는 2.0%로 예상됩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금리를 올려 수요를 억제하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 경제를 부양하는 거죠.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살펴봅시다. 한국은행은 5차례 연속 회의에서 총 100bp를 인하했습니다. 3.5%에서 출발해 3.25%, 3.0%, 2.75%, 2.5%로 단계적으로 낮췄어요. 이는 경기 둔화 우려와 물가 안정세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회의에서는 2.5%를 동결했죠. 왜 2026년 1월에 동결했을까요? 한국은행은 최신 성명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원화가 16년 만에 최저치 근처에서 맴도는 등 금융 안정성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에요. 지정학적 위험, 자본 유출 압력,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입니다. 미국 금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 미국 연방기금금리는 약 4.5% 수준입니다. 금리 차이가 2.0%피나 나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려는 압력이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대외 여건도 면밀히 고려하며 금리를 결정해야 하죠. 독립적이면서도 글로벌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봅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연8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대출금리, 예금금리, 환율, 물가, 경기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1월 현재 2.5%로 2024년 10월부터 누적 100bp 인하 후 동결 상태입니다. 금융 안정과 경기 회복 사이의 균형을 찾고 있어요.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습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1번 주택가격, 2번 콜금리, 3번 물가, 4번 환율. 정답은 콜금리입니다. 기준금리 변동은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반영되고 그 다음 장단기 시장금리, 예대금리 순으로 파급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 기준금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하는 금리 동결 기사를 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기준금리는 내 대출이자, 예금이자, 주택가격, 환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예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통화정책 결정문을 읽어보며 더 깊이 공부해보세요. 경제 뉴스가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